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장남 서도윤 38 부산 중심가 빌딩, 차남 서현우 35 경기도 대규모 토지, 배우자 현금과 주식, 그리고 막내딸 서민서 29단 한 줄. 막내딸에게는 밀양 얼음골 뒤편 산의 가족 묘역을 남긴다.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형제들은 비웃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도 남기셨네. 묘지라도 받았으니 다행이지. 딸은 시집 가면 남이 되는 건데 그 정도면 됐지. 어머니조차 민서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날 이렇게 홀대하신 걸까? 그러던 그날 밤 낯선 노인이 찾아옵니다. 혹시 서태성 회장님의 막내 따님 되시나요?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최만수라 소개하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드시 당신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묘비명을 꼭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속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 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주말 민서는 홀로 얼음골 뒷산을 올랐습니다. 잡초 무성한 묘지 앞에서 아버지의 묘비를 살피던 순간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그러나 너에게 줄 선물은 땅 위에 있다. 그때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말. 이 산엔 언젠가 보물이 드러날 거다. 민서는 결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녀는 지질 전문가들을 고용해 정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결과. 이 산 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게르마늄 온천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희귀 광물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낯익은 글씨. 이 땅은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 나타난다면 가족을 지킬 땅이 될 것이다. 서태성, 바로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형제들은 곧 민서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묘지는 가족 공동 재산이야. 내가 독차지할 수 없어. 소송 불사하겠다. 결국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장남은 언론에 흘렸고 차남은 법을 앞세웠습니다. 심지어 큰형수 윤다영은 환경단체까지 선동하며 민서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보고서, 유언장, 전문가들의 자료, 그리고 최만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민서에게 맡긴다고. 재판부는 결국 민서의 손을 들어줍니다. 묘지와 그 땅은 온전히 민서의 소유라는 판결.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차례야. 개발 준비 중 민서는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거기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장소연.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예지력을 가진 신녀라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일기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소연을 닮았다.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부러 더 엄하게 대했다. 민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버지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었군요.
게다가 장소연의 무덤 역시 이 산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솟아나는 물줄기, 바로 온천맥의 중심부였습니다. 민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소연 두 사람의 사랑과 예언이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욕심 많은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끊임없이 회방을 놓았고 큰 형수 윤다영은 밤마다 공사장을 습격하다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증오가 아니라 화합이니까. 민서는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연 치유의 숲 리조트가 완성됩니다. 첫 운영날 병으로 지친 노인들이 온천수에 발을 담갔습니다. 놀랍게도 통증이 완화되고 피부가 개선되었다는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야. 입소문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리조트가 성공하자 가족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널 얼마나 믿으셨는지 이제 알겠다. 형제들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돈만 봤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뜻을 봤구나. 심지어 몰락했던 형수 윤다영도 다시 돌아와 리조트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성실한 직원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서는 그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이곳은 치유의 숲이니까. 리조트는 세계적인 치유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수익의 절반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고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민서는 새로운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서태성. 차가운 사랑으로 자녀를 강하게, 뜨거운 유산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으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첫사랑 장소연. 당신이 지킨 산은 이제 모든 이들의 치유처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소연 선생님.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산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모두의 축복이 될 거예요. 카메라는 산 아래로 흐르는 온천수를 비춥니다. 마치 수천 년을 기다려온 듯 그 물은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